lane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에세이 작성 준비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답안하고 문제지는 봤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뭐가 필요한가요?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쓰는 시험이니까 볼펜이 필요해요. 볼펜이. 근데 이 볼펜이 그냥 볼펜이 아니고요. 심의 굵기가 1.6볼입니다. 1.6볼. 그래서 요 파일로트 펜인데요. 파일로트 펜인데 여러분들이 14페이지짜리를 4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50여 페이지 이상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볼펜 한 자루가 쓰다가 떨어져 버려요. 잉크가 다. 그래서 볼펜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치를 것을 대비해서 최소 3자루 이상을 가져가셔야 돼요. 3자루 이상.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3자루 이상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재수가 없으면 볼펜 알이요 튕겨 나가거나 가다가 이게 뭉개져가지고 볼펜이 글씨가 안 써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3자루 이상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3자루도 그거 감안하면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4자루 이상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 보통 20, 30자루의 펜을 여러분들이 학습 기간이 6개월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정 전체를 도시게 되면 저 볼펜을 한 20, 30자루를 쓰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사두셔야 되는 거죠. 2.6만 저거는 된다, 한다, 안 된다 이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1.6을 쓰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일단은 심이 굵게 나오잖아요. 채점관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에서 70세 정도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펜을, 이 글자를 보잖아요.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느다란 심을 써서 쓴 글씨를 보면요. 눈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뭐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레이저로 눈을 째는 것처럼 느끼신대요. 왜냐하면 이게 약해져 계시잖아요. 시신경이. 그런데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이런 것들을 보면 눈에 자극이 굉장히 있나 봐요. 채점관에게 고통을 주고 싶으세요? 아니죠. 채점관에게 고통을 주시면요. 점수가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절대 안 나오시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1.6볼을 쓰시라고 하는 거고요. 1.6볼을 쓰시게 되면 그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잘 보여요. 가독성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력이 뛰어나도 이분들이 읽으실 때 이게 잘 안 읽히면은 그러면 다 필요 없잖아요. 읽기 싫어 그러면 점수를 떨어질 만큼 주고 그냥 넘겨버리실 거거든요. 떨어질 만큼 주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당 6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만큼 준다는 이야기는 대충 양이 되면은 5점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용은 안 읽고 5점을 주고 계속 가버리면 떨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물론 뭐 진짜로 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채점관에게 읽히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분들도 인간인 거 아시죠? 그분들이 신이고 공평하실 것을 바라지 마세요. 신 아닙니다, 그분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 3자루 이상의 펜은 새 거를 들고 가시는 거고요. 그 새 거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렇게 한목에 손에 쥐시고 밑을 다 맞추신 다음에 연습제도 되고요. 동시에 이렇게 가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동안 그러니까 펜의 이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심의 높이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 끝까지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적어도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날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저게 왜 그런 거냐면 저 기계잖아요, 저거. 그래서 그 볼이 기계적으로 그 끝에 끼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긁을 때마다 잉크를 묻혀가지고 계속 여기 바닥에 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새로운 볼펜은 이 볼펜 볼이 이 쇠 심이거든요. 그 볼이 아직 닳아지지 않아서요. 뻑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때 이 속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속력이 안 나오는 그거로 막 쓰시면 팔 무지 아프시겠죠. 심지어는
이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가 패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예, 산인공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 종이 두께나 이 단단함이 일반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산인공에서 주는 답안지는 안 그래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두께는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단단하게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마치 코팅된 것처럼 느껴져요. 코팅. 실제 가서 답안지를 보시면. 그래서 글씨를 쓰실 때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더 잘 나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볼펜 심이 그렇게 갈아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걔도 그렇게 미끄러운 데서 잘 안 나가요. 이 경험을 해보시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갈아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쓰는 속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고요. 예, 이제 문제 그 템플릿자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요거를 사세요. 예, 요거를 사시는 게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단순한 것만 쓸래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이게 좀 크기가 큰데요. 요 정도 사이즈에 예, 네모, 원 뭐 이런 거만 있는 거를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비권장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체질에 맞으면 그거 사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비권장이고 가급적 이렇게 생긴 거를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써보실 때 이제 나중에 예, 좀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걸 왜 써야 되는지를. 예. 근데 일단은 이게 안 맞으시는 분은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시계하고 이제 전자계산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타이머 시계. 예,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단순하게 생기네. 의심받지 않으려면 단순하게 생긴 걸 가져가세요. 이제 타이머 시계는 저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도 타이머가 있지만 스마트폰 못 쓰시잖아요. 예.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를 가져가시면은 내가 시계를 보고 거꾸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타이머 시계는 내가 100분을 설정을 해놓으면 100분이 거꾸로 역산해서 막 깎이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0이 되면은 알람 울려요, 제가. 근데 알람 소리 울리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기능이 시각 기능 외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리 기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시면은 요즘은 저거 자체 기능에 소리를 원하고 오프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예, 근데 뭐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실수로 오프를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4번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리 나는 거를 사서 뒤에 나사를 풀으시면은 뒤에 스피커에 달려 있어요. 그 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절대 사고 칠 일 없잖아요. 예, 끊어버리는. 예, 그렇게 완벽하게 하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타이머 시계를 1부터 100이 되게 만들 거냐 아니면 100에서 거꾸로 0이 되게 만들 거냐 이건 여러분들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전자계산기 사용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 단순 산수형 계산기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고 안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할 때 그 EVA 이제 어언드 밸류 뭐 획득 가치 계산 있잖아요. 그거 단순 산수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산수가 잘 안 돼요. 그걸 틀려요. 예.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가세요. 예. 반드시 가지고 가세요. 예. 또 그거 말고 뭐 기능 점수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단순 산수인데요. 산수가 안 돼요. 이 암산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안 돼요. 암산은. 그다음에 종이에 쓰는데 막 틀려요. 산수가. 근데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시험을 봐보시면 금방 알아요. 예. 그래서 계산기를 꼭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슈하고 스카치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티슈하고 스카치 테이프 뭐에 쓰는 물건이냐. 일단 저 볼펜들을 가지고 막 펜을 쓰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볼펜 심 끝에 예, 그 잉크 찌꺼기들이 엉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엉키는 게 반드시 나오는 거고요. 그 엉키다가 보면은 엉킨 게 종이에 딱 묻어요. 근데 제가 쓰다가 저 템플릿 자를 가지고 이렇게 밀거나 또는 내 손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바닥에다 딱 페인트를 칠하거든요. 근데 그게 답안지잖아요. 답안지에 딱 페인트를 칠해요. 그러면 채점관이 보실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그리고 나도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티슈를 어떤 정도로 쓰냐면 티슈를 빼내서 요 정도 그 포스트잇 사이즈로 이거를 줄여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타이머, 한쪽에는 얘를 놓습니다. 근데 이 티슈가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근데 떠다니면은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버릇이 돼서 저 펜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찌꺼기를 여기다 닦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양쪽을.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타이머 시계를 여기다 놓고 내가 조절을 하는데 이 타이머 시계가 시험 보다가 자꾸 이 문제지나 답안지에 이렇게 부딪혀갖고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시험 진짜 망치거든요. 떨어지는데 바로 밑에 떨어질까요? 아니면 굴러가서 저기 떨어질까요? 굴러가서 저기서 떨어지겠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역시 타이머 시계를 꼭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준비사항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악력기하고 이제 방석이 또 필요해요. 이 악력기는 왜 필요한 것이냐? 이제 손으로 이렇게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이거 쓰게 하면요. 지금 시켜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곱하기 4번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2시간씩 4번이니까 8시간을 쉬지 않고 쓰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이 평상시에 팔이나 이 손의 힘이 지금은 전혀 문제 없는 상태. 그렇지만 시험을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기술사 시험은 안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이게 힘이 세야 돼요.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손에 힘이 세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력기를 이제부터는 사셔서 회사 다니면서 수시로 악력기를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수시로 이렇게 버릇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근데 한쪽만 해주면 한쪽 팔이 너무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물어볼 거예요. 골프 하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골프 한다고 하시면 돼요. 기술사입니다고 이러셔도 되지만 그 말 하기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골프 해보려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사 합격하시면 나중에 골프 치실 거잖아요. 그죠? 협회 안에 그런 동호회가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방석인데요. 방석이 또 뭐에 필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지금 여기 의자들은 되게 좋은 의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의자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 굉장히 합판 이렇게 딱딱하게 한 그거 있죠. 아이들 쓰는 책상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의자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앉아서 이걸 막 쓰실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허벅지 둘 중에 하나가 이 힘을 굉장히 주고 의자를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팔에 힘을 주려면 팔만의 힘으로 안 돼요. 지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지렛대잖아요. 그 앉아있는 이 몸의 지렛대의 힘이 밑으로 작용할까요? 위로 작용할까요? 밑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허벅지를 계속 누르잖아요. 피가 안 통해요, 나중에. 그럼 피가 안 통하려면 안 통하니까 그러면 다리가 저리잖아요. 시험 보다가 다리 쥐나시면 어떻게 돼요? 쓰실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석을 가지고 가서 방석을 밑에다가 완충장치로 두게 되면 꼭 눌려져도 피가 안 통하는 정도가 상당히 완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기술사 시험 참 그렇죠. 별걸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만의 뭔가 학습 노트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교재를 보셨으니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상시 지참해가지고 내가 공부하기는 정말 힘들겠구나. 물론 뭐 어게임이 굉장하시거나 아니면 항상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 뒤편에 이거 내가 두고 언제든지 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빼내서 랜덤하게 이렇게 주제들을 계속 보고 싶어. 뭐 이렇게 되면은 뭔가 단권화를 해야 되잖아요. 단권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학습 양식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 양식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계속 주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저희가 과제를 지금 아마 과정에서도 이제 주중 과제를 오늘 이제 내보낼 거고요. 그럼 이제 주중에 과제를 해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전에 좀 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을 건데, 왜냐면 안 배운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어요, 주제가. 예. 근데 어쨌든 네. 교재를 미리 올려드리고 그 PDF 교재를 보시면서 뭐 하실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기본적인 정리는 요 답안지 형태로 정리하라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답안지에다 먼저 쓰시고, 근데 답안지 쓰시는 것은 너무 양이 많아요. 압축해서 공부하기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압축하는 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 압축하는 노트가 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원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컴포넌트 맵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암기 카드가 있는데요.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이런 원맵, 아마 과정에서는 원맵을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여러분들 요 한 섹션이 이거 A4지입니다. 전체 크기가. 이거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6개를 만든 거예요. 저 한 섹션이 뭐냐면 이 답안지의 한 페이지하고 맞먹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들만 빼내서 여기다 쓰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뭘 쓰느냐, 여기에 뭘 쓰느냐, 뭐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지만 예, 이제 요거 컴포넌트 맵은 뭘 쓸 건까지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뭘 쓰시는지 마음대로 쓰세요. 지금 요 써놓은 예제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렇게 써놓은 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요 답안지에다가 조금 더 살 붙이셔서 쓰시면은 똑같은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압축해서 저걸 쓰시면 나중에 저거 막 넘기시면서 빠르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하시고, 정리한 거를 다시 어디다 정리한다? 과제를. 이런 원맵에다가 정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저 원맵 양식이 카페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 안내할 때 링크를 해드릴 거니까요.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셔갖고 거기다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뭐 프로 과정으로 안 가셨으니까 이제 컴포넌트 맵은 안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암기 카드, 요거는 이제 마스터즈 프로 과정 끝나고 시험 보시고 그 다음번 준비하실 때는 이제 요런 암기 카드도 제가 아마 장종훈 기사님 뭘 막 자꾸 올려주시죠. DB 자기가 했던 거. 그게 이거예요. 암기 카드. 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이런 학습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안 가고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죠? 프로 과정까지 가면은 컴포넌트 맵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시고 끝내겠다.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까지 하시고 합격하시면 암기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멘토링 할 때 암기 카드를 올려주고 싶은데 못 올려줘요. 어쨌든 네. 그래도 암기 카드는 만들고 싶지 않으시죠? 네.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할게요.